오류시장에서 열리는 우당탕탕 라디오 방송 금요일 2시엔 오류시장. 오류시장. 네, 구로 오류시장에서 매주 열리고 있는 라디오 방송 금요일 2시엔 오류시장 10번째 방송입니다. 어느새 10번이 됐어요, 사장님들. 그러네 벌써. 오늘도 간단히 저희 세 사람 소개하고 시작해 볼게요. 제 목소리가 오늘따라 이렇게 작은 것 같죠? 괜찮나요?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감기 들린 거 아니야? 아니, 제가 기계 조절을 또 잘못한 것 같아요. 맨날 실수해요. 네, 저는 구로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나가는 라디오 방송국 구로 공동체 라디오 구로 FM에서 활동하는 최정호이고요. 저는 오류시장에서 45년 동안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동입니다. 예, 저는 떡집 아줌마 서효숙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일부러 음악 나올 때 마이크를 켜놨어요. 그래서 아마 듣는 분들이 오늘은 좀 다른 목소리도 섞여 들어오는데 느끼셨을 텐데, 그리고 아마 보이는 라디오로 나중에 보실 분들은 이렇게 두 분의 손님이 앞에 있는 것들이 계신 게 보일 텐데요. 오늘은 두 분의 이야기 손님을 아마 모시고 이야기 나누게 될 것 같고요. 그에 앞서서 오늘도 조금 저희 셋이서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 볼게요. 저희가 원래는 이제 시작할 때 우리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죠.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로 그 지역, 우리 구로에 구로타임즈라는 지역 신문이 있죠. 여기에 오류시장 관련 이야기가 좀 실려 있는 게 있어서 이것 조금 청취자분들께 좀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선생님들 이 기사 보셨죠? 예, 보신 게 아니라 요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역 광고 같은 건데 이걸 준비해서 이제 기고를 하신 거였죠. 예, 그렇죠? 예, 광고 냈습니다. 네, 아마 구로타임즈 구독자분들은 보셨을 것 같은데 지난 10월 24일자 신문이고요. 그 전에 혹시 구로타임즈 아직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두 분 중에 이렇게 구로타임즈 조금 소개 인사 좀 효숙 사장님이 이번에는 효숙 사장님이 한번 계속 지금 영동 사장님한테 미루고 계신데요. 오류시장 아니, 구로타임즈에 대해서. 구로타임즈에서 예, 말씀해 보세요. 구로타임즈는 여기 처음에 22년 전인가 20몇 년 전에 처음에 여기 사무실 차려가지고 네네. 그때 봤어요. 지나가다가 보고 네.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게 여기서 앞에서 있다가 네. 또 저쪽에 대호장 앞에 그쪽으로 왔다가 지금은 저 구로동 구청 앞으로 가셨는데 사무실이 예전에는 오류동에 있었어요. 예, 전 오류일동에 몰랐어요. 있었어요. 오류일동에. 예. 그냥 지역 시민이 그 당시에 모르고 그냥 바쁘다 생각하고 그냥 네네네. 이 살다 보니까 몰랐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줄 몰랐었어요. 네네네. 이렇게 지역의 중요한 뉴스 같은 것들 많이 네. 실어주고 있는 신문이죠. 동네 신문이니까요. 네네. 동네. 구독료로 이거를 신문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굉장히 힘들게 운영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22년 네. 올해가 22년 22년째 예, 됐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광고를 내게 됐는데요. 네. 이 광고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 광고를 내게 되더라고요. 네. 예, 저는 응원글만 이제 계속 올려드렸는데 구로타임즈 응원하는 예, 네네네. 이제 이번에는 이 광고를 실게 됐습니다. 네네네. 어떤 광고인지 조금 저희가 소개를 들어볼까요? 제가 보니까 일단 한 면을 다 이렇게 채우고 있는 시장에 대한 한 면의 반이네요. 채우고 있는 광고고 이제 이걸 헤드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일 큰 글씨로 이제 지역의 중심 오류시장을 살려주세요라고 크게 써 있는데요. 이어지는 내용 한번 영동 사장님이 읽어봐 주실래요? 혹시 뒤에 글씨가 조금 작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야? 오류 수공동 같은데 이런 거 맞아요. 오류 수공동 10만 생활권의 중심인 오류일동 경륜에서 위치한 오류시장 부지는 지역 주민과
상인 지역 상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 지역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오류 수군권 주민도 생활 속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구로구청장과 지역 정치권의 오류 시장을 통한 지역의 미래와 지역 현안의 핵심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썩은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주세요. 그거요. 네, 맞아요. 우리는 원합니다. 네, 네. 현대화된 전통시장과 공영주차장 등 주민 생활 편의시설을 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네. 불법, 편법, 의욕동이 아닌 공정과 상식, 원칙이 만나는 정상적인 개발을 원합니다. 네, 네. 워낙 이 시장이 그러니까 워낙 이 지역 주민들 위한 방향보다 개발업자의 수익성 위주로 추진이 돼가다 보니까 좀 제대로 좀 시장을 이렇게 살려달라는 그렇죠. 말씀을 예, 그런 얘기.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그와 함께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여러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있었던 여러 활동들에 대한 사진도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그동안 2017년부터 시작해서 오류 시장을 좀 제대로 살리기 위한 상인분들과 주민분들의 이렇게 노력들이 쭉 나열이 돼 있는데요. 혹시 이 중에서 좀 눈에 들어오시는 것들 있으세요? 사장님들 봤을 때 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 오류 시장이 죽어가지고 참 그냥 이거 활성화시키는데 엄청 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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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주민들이 안 들어오니까 깜깜하다고. 네, 네, 그래서 뭘 했냐면 처음에 저기 저 마을 국수장치도 오고 맞아요, 맞아요. 이 50년 된 저 오리시장을 또 저기 그 고사를 들였어요. 네, 네. 예, 돼지머리 놓고. 네, 2019년도였죠. 예, 벌써 3년이 지났네요. 그거 한 지가. 네, 네.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더 있다가 국수장치가 끝난 다음에 네. 노래자랑도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노래자랑도 그때 하고. 진짜 많이 찾아오셨죠. 딱 이 예, 공간에. 예, 이 공간에 서 있을 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진짜로. 많이 행복들 하셨어요. 네, 네, 행복하게 네. 생각들 네. 하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난 방송에서도 이때를 좀 추억하는 얘기를 좀 나눴던 것 같은데 이때는 진짜 이렇게 떠올릴 때마다 조금 이렇게 웃음 지어지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랬어요. 네. 이제 이런 활동들을 비롯해서 이제 그때 한창 이제 2017년에 이제 그 전부터도 있었지만 여기를 이제 시장을 없애고 막 주상복합식으로 개발한다는 얘기가 처음 이제 막 추진될 때 좀 시장으로 여기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서명운동 벌여서 네. 주민분들이 몇 년에 걸쳐서 거의 총 한 5천여 명이 참여를 해주셨던 때도 10,000명, 있었고 1만 명. 아 그래요? 예. 아 여긴 5천 명으로 써 있는데 이후에 이제 다 추산을 하면 거의 10,000명 가까운 예. 분들이 참여를 하셨었군요. 어마어마했어요. 처음에 시작하는 날 600명. 네네. 처음에 어떻게 받았느냐면 시장 살려주세요 받았거든요. 시장이 없어집니다 하고 받기 시작한 게 그때 하루 받은 게 600명. 600명이 넘었던 거로 기억이 나요. 엄청났어요. 그날 첫날에 정말로. 맞아요, 첫날. 맞아요. 그 서명운동 그때 좀 걱정도 많이 하면서 나섰는데 예, 되게 많이 주민- 참여해 예, 주셨었죠. 주민분들의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노래자랑 할 때도 한 300명이 넘게 여기 오셨거든요. 네네. 이렇게 열악한데도 그렇게 찾아주시는 거 보면 아 오류시장 모르는 분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맞아요. 52년 되기는 됐지만 역사도 깊기는 깊지만 네네. 얘기하시는 동안에 지금 막 이렇게 막 퉁탕퉁탕 소리가 나서 좀 놀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 방송이 이렇습니다. 계속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네네 영동 사장님이 또 지금 손님 맞이하시러 급하게 성격이 우다다다. 급해가지고 아니 근데 급하실만 하죠. 예. 네, 이런 비롯해서 막 서명 운동도 있었고 이 공간에서 토론회를 벌이기도 하고 구청 앞에서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활동들 끝에 이제 잘못된 개발 사업을 주민들의 힘으로 취소시키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활동들이 여기 지금 이렇게 좀 연대기처럼 광고 안에 들어 있는데요. 지역에 사시는 분들 이 구로타임즈가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이 광고 내용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인 시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네요. 네. 제가 1인 시 처음 시작할 때 네, 티켓을 만들 줄도 몰라서
떡박스에다가 맞아요. 예, A4 용지를 네 장을 붙였던 것 같아요. 박스에다가 종이 예, 붙여서. 박스에다가 네. A4 용지 네 장을 붙여서 그리고 좀 정문에서 공무원들 버스가 들어오면 공무원들 버스 앞에다가 이렇게 제 얼굴은 창피하니까 얼굴은 가리고 그 들었던 기억이 지금 나네요. 맞아요. 예. 지난번에 구루 FM에 찾아와서 구루 FM을 모셔서 이야기 나눌 때도 그 얘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시절 그렇게 얼굴 드러내기도 부끄러우셨던 때였는데 지금은 이후에는 점점 당당해지셨던 그 과정이. 빤빤해졌죠. 1년 반 동안 이제 상인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서울시청 앞에서 1년 반 동안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시위를 네. 돌아가면서. 네. 그날 이제 막상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몸에 이렇게 뭔가 열과 이렇게 용기가 나더라 하시는 말씀들도 맞아요. 제가 기억에 나네요. 네. 잘못된 네네. 거를 알기 때문에 이걸 밝혀야 되겠다. 이거를 좀 알려야 되겠다 하는 계기가 됐던 네. 것 저- 같아요. 저도 그 시절에 라디오나 막 혹은 카메라 들고서 사장님들 활동들 보면서 저도 외려 이렇게 많은 힘을 받았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조금 첫 번째 코너라고 할까요? 코너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오르시장에 관련된 신문 광고를 좀 소개해드려 봤고요. 우리 노래 한 곡 듣고서 오늘의 이야기 손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효숙 사장님의 신청곡이 있으시죠? 예. 어떤 노래였죠? 선생님?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딸이라는 노래. 예. 그 송혜. 예, 그 송혜 지금 선생님. 이제 얼마 전 작곡하신 네네네. 예. 송혜님과 또 유진아라는 유진아 가수가 가수님의 부른. 노래. 네. 저는 완전 처음 들어보는데 송혜님 하면 이제 지금 오토바이가 또 지나가고 있어서 네. 그 전국 노래자랑의 진행자로만 저는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분의 노래는 오늘 처음 들어볼 것 같습니다. 다재다능한 분이죠. 아, 노래도 정말. 잘하시고 네. 사회도 잘 보시고 개그도 잘하시고 뭐. 네. 그러면은 아버지와 딸 한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두 번째로 배운 이름 아버지, 가끔씩은 잊었다가 찾는 그 이름, 우리 엄마 가슴을 아프게도 한 이름, 그래도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 벽에 부딪혀 내가 길을 잃을 땐 우리 집 앞에 마음을 매달고 힘을 내서 오라고, 집 잘 찾아오라고 밤새도록 기다리던 아버지. 내가 시집 가던 날 눈시울을 붉히며 잘 살아라 하시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내가 처음 너를 만났던 그날 아침, 산까지가 너가 왔다고
알려주었지. 너만 보면 온갖 시름 모두 다 잊고 힘든 세상을 헤엄칠 수 있었지. 공든 탑을 쌓듯이 소중하게 키워온 사랑하는 딸아 내 딸아. 징검다리 놓듯이 아낌없이 놓아온 내 사랑을 꼭 안고 살아라. 내가 시집가던 날 아쉽고도 기쁜 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단다. 사랑한다 예쁜 내 딸아. 아무리 바빠도 얼굴 한번 봅시다. 만나서 차 한잔 합시다. 우리 사랑은 가슴에 안고서 네, 송혜와 유진아라는 가수가 부른, 잠깐만 제목이 뭐였죠?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딸. 예. 목소리가 바로 알아보겠네요, 송혜님. 제가 지금 노래 틀자마자 막 카메라 옮기고 하느라고 노래를 제대로는 못 들어봤는데 나중에 한 번 더 들어봐야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럼 이야기 손님 두 분 모시고 영동 사장님은 지금 떡 하시느라고 잠깐 자리를 비우고 계신데 일단 우리 넷이서 아이고 와주셨네. 이러다 막 그때 헐렁 아유 그러게요. 헐렁. 매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두 분 한번 모시고서 인사 나눠볼게요. 일단 두 분 한번 마이크에 대고 한번 목소리 한번 들려주실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가 안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한 번 더 말씀해 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저게 안 잠깐만요. 한 번 더 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예, 마이크가 꺼져 있었습니다. 실은 제가 이제 그 청취자 시청자분들께 고백하자면 제가 오늘 마이크 케이블 하나를 빼먹고 와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설치를 못하다가 노래 트는 동안 저희 동료가 갖다 줘가지고 급하게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의 목소리 모두 좀 들을 수 있게 됐고요. 그 저희가 지금까지는 구로 오르시장에 살고 계시거나 일하셨고 계시거나 일을 하셨던 그리고 여기 오르동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모셨다면 오늘은 다른 지역에서 오신 손님 두 분이세요. 근데 한편으로는 구로와 두 분 다 약간 인연이 있는 분들이기도 한데 일단 한번 제 말이 길었죠. 인사를 좀 들어볼게요. 두 분 자기소개 한 말씀씩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인현이라고 하고요. 최근에는 뭐 이제 본업으로는 주택기획 일을 하고 소설도 쓰고, 근데 이제 제일 집중하고 있는 일은 서점 운영이에요. 그래서 서울 동대문구에서 서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에서 서점 운영하시는 인현 씨. 동대문구에 사시는 분을 갑자기 여기에 왜 모셨나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사정은 이제 천천히 나눠보기로. 이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저도 지역을 얘기해야 되나요? 편하게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뭐 빼고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일단 성북구에서 왔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회사를 다니다가 지금 잠깐 쉬고 있으면서 SNS에서 서울수집이라는 계정을 운영하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수집이라는 SNS 운영하고 계시는 네. 이경민님,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실은 저는 한 분은 아는 사이고 한 분은 오늘 처음 뵀어요. 지금 인현 씨는 제가 방송이라서 인현 씨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 저하고 벌써 몇 년 됐을까요? 거의 10년 8년? 가까워 네. 8년 정도 인연을 가지고 있는 제가 사실 형인데요. 오늘은 인현 씨라고 제가 호칭을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인현 씨가 운영하고 있는 서점 얘기도 아까 나눴었고, 내가 왜 이렇게 버벅이지? 원래 진행자가 그래. 두 분 모시게 된 연유를 좀 설명하려다가 이거를 네. 좀 준비한 질문을 가지고 좀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네네 두 분은 서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말하자면 서점 운영하시고 서울 수집이라는 이제 SNS 운영하시고 하신데 두 분은 어떻게 조금 이렇게 만나서 서로 아는 사이신 걸로 아는데 그런 인연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누가 먼저 말씀 주시죠?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네, 왜냐하면 네. 제가 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저희가 왜 갑자기 나타났나 네, 궁금하실 네, 것 네. 같아서 저랑 이제 진행하고 있는 종호 씨랑은 예전에 이제 8년 전에 다큐멘터리를 같이 만들던 어떤 맞아요. 수업에서 만났고 네. 그 이후로 뭐 계속 관계도 맺고 서로 하는 활동들 응원하고 이러면서 지내왔던 사이고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오류 시장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죠. 종호 씨가 또 어떻게 활동도 오래 하고 네, 네. 여러 가지 뭐 컨텐츠도 만들고 네. 그룹에서 활동도 하고 하니까 네, 네. 저희한테 뭐 여러 가지 소식들도 많이 알려주고 해서 예전에도 한번 방문도 한 적 있었고 종호 씨가 초대해서 그렇게 관계를 이어오던 사이고 저는 이제 예전에 다큐멘터리 만들다가 지금은 이제 서점 운영하게 되면서 서점을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서점 손님으로 이제 이경민 님이 오신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활동하시는 내용이나 특히 서울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수집하고 계시고 또 심지어 이 오류 시장에도 여러 번 방문하셔서 활동도 많이 하셨던 그런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분이 관계가 있겠다. 네, 네. 두 분이 지금 오늘은 처음 만나셨지만 두 분 다 오류 시장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으시고 떡집 사장님을 공통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왔는데 저는 그냥 방문하려고 왔는데 오는 김에 그룹 FM에 출연도 해주시면 안 해달라고 되냐 제가 졸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게 된 연유입니다. 네, 네. 아유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네요. 제가 뭐 어디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막 이렇게 꽉 막혀 있었는데, 네. 이렇게 오늘 덥죠? 아까까지 추웠는데. 저는 처음에 연인사인 줄 알았어요. 보셨을 때, 네, 네, 네. 사실 저희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앞으로 연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동 사장님은 남녀가 찾아오셨다 하면 그래서 네 맞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두 분을 그렇게 모시게 됐고요. 저도 너무 반가웠어가지고 그 당시에 서점에 우연히 찾아오신 분이 오류시장을 알고 계시고 또 방문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이 방송까지 조금 모시게 됐었는데요. 조금 차례차례 얘기를 하자면 두 사장님도 혹시 얘기하다가 나 이거 물어보고 싶은데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제가 준비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래도 두 분의 각각 활동들을 조금 이 기회에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인현 씨한테 지금 무아래라는 이름의 서점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조금 자랑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오류동에서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저희는 그쵸. 동대문구 장안평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음. 거기가 그 어떤 분들은 중고차 시장으로 되게 잘 알고 계신 장안평 하면 지역이거든요. 중고차 시장. 네, 중고차 시장이랑 자동차 고치는 공업사가 많은 지역인데 네. 제가 다니는 회사도 거기 있고 제가 이제 회사가 운영하는 건물에서 서점을 운영하게 됐고요. 그 서점은 좀 그 도시나 집이나 뭐 공간들 그런 것들을 좀 테마로 해서 그런 책도 만들고 뭐 활동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모임이나 이런 것도 개최하면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큰일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소식을 요전에 한번 듣긴 했었는데 항상 저는 이렇게 뭔가 어떤 공간을 내가 이렇게 열어서 꾸린다 이런 것들에 엄두를 못 내는데 항상 그래서
인현 씨 그 이제 인현 형의 이야기를 듣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하는구나라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도 얘기해준 적이 있는데 인현 씨가 이 무아레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었죠? 아, 네. 프랑스어인데 제가 프랑스어는 전혀 못하고요. 서점 이름으로 좀 발음하기 쉬운 거를 먼저 찾았어요. 그래서 좀 특이하면서도 발음하기 쉬운 뭐 단어가 뭐 있을까 검색하다가 무아레라는 단어를 찾았는데 뜻은 이제 물결문이라는 뜻이에요. 물결문이요. 네, 그래서 뭔가 파도처럼 왔다가 사람들이 같이 섞이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름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름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두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떡집이 성원 떡집이잖아요. 이거 약간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두 분? 갑자기 제가 그냥 물어봤습니다. 근데 저도 갑자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뜻을 들었었는데 그냥 우리가 성원한다 할 때 그 성원이던가요? 예. 아니죠. 예, 네. 비슷한 거죠. 뭐. 감사합니다. 성공할 성자에다가 아, 맞아요. 소원 원자. 성공을 성공을 이루는 네. 그런 이름을 저도 가지고 잘 있는. 모르겠어요. 우리 아저씨가 지은 이름이 제가 오니까 이름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와서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네. 원래 있었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시절 이제 6, 70년대 이런 때 만들어진 어떤 가게 이름들이 가지는 그 특유의 또 느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주로 한자어고 그 가게에 되게 번영을 기원하는 이렇게 의미를 다루는데 맞아요. 요즘은 또 근데 이 무아레와 같은 또 요즘 느낌의 또 이름의 서점 가게들이 있는 것 같고 예쁜 이름이 많죠. 지금은 그렇죠. 옛날 이름은 투박하죠. 아니, 저희 부모님도 떡집 하시는데 맞아요. 떡집 이름이 낙원 떡집입니다. 낙원. 네,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요.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네. 성원, 낙원. 네, 얘기를 조금 이어가 볼게요. 제가 앞서 두 분 소개할 때 두 분 다 구로와 이렇게 인연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인연 씨 같은 경우 지금은 서점 운영하시지만 요전에 구로에서 뭔가 이렇게 공유 주방이라는 개념의 공간을 또 운영하셨던 적이 있죠. 이게 또 어떤 일을 하셨었는지 네, 그 저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런가?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제 제가 구로에서 일하면서 또 공간 운영 같은 걸 했었는데 거기는 빌려 쓰는 주방 같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보통 집에 주방이 잘 돼 있지 않잖아요. 맞아. 그러네요. 네. 근데 막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음식 같은 거 해 먹고 싶고 그럴 때 이제 빌려서 쓸 수 있는 공간이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제가 이제 좀 아무래도 구로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구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보고 네. 좀 그런 것도 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네. 뭐 구로문화재단 이런 데랑 같이 해서 구로를 좀 탐구하는 모임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게 아무래도 이제 구로에 사는 사람도 구로를 자기가 사는 지역 외에는 잘 모르고 네. 구로가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구로는 엄청 많은 역사도 있고 그게 이제 현대에 와서는 또 다른 식으로 막 많이 바뀐 부분도 되게 많고 맞아요. 그래서 같이 좀 구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로에 있는 청년들이 구로에서 잘 안 놀고 좀 멀리 나가서 놀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네.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구로에서 좀 재밌게 노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우리끼리 해서 그런 걸 했었습니다. 네. 좋은 일 하셨네요. 네. 진짜. 환경을 만들어 주셨네. 그렇죠. 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여기 사는 청년분들이 청소년분들 같은 경우에도 주로 놀러 나가면 옆에 이제 철산동 그러니까 광명 쪽으로 가거나 그런 물론 이제 여기 그러니까 시장 이용하시는 분들도 여기 시장이 제대로 없어서 딴 동네로 가는 분들도 많고 그런 생각들도 나는데요. 제가 이 프로그램에 한 번 참여한 적이 있죠. 저도 그래서 그때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고 구로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보라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저도 되게 피상적인 것들밖에 얘기를 못했던 기억이 또 나기도 하는데요. 그때 영화도 보고 되게 재밌었었죠. 네.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영화 상영회 같은 걸 연 적도 있거든요. 오르시장에서. 그리고 사실 오르동에도
그 남구로에 남구로 붓이 있었던 것처럼 그 공유 주방이 여기도 구로 민중의 집이라고 해서 그렇게 공유 주방 역할도 하고 지역 주민들이 여러 거 활동하던 공간이 올 여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요. 구로 FM도 사실 그 공간에 있었고 그 공간이 최근에 이제 조금 이렇게 운영의 어려움으로 조금 이제 공간을 빼게 됐는데 그 생각도 불현듯 네, 많이 네, 아쉬워요. 네네 사장님도 그게 많이 네, 아쉽다는 많이 얘기를 좀 아쉽고 해주셨어요. 오리동이 태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자꾸 모여야 되는데 하나 둘씩 떠나니까 음, 외로워요. 음. 외롭고 왜 오리동이 왜 이렇게 되나 싶은 게 그 이제 작은 뭐 이런 가치 있는 것들은 작게 남아 있는데 뭐 이런 개발하거나 이런 거는 막 큰 단위로 하니까 그쵸. 동네 전체를 완전히 이렇게 막 크게 한 번에 바꿔버리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 그 작은 역사들이 예, 역사를 땅에다 묻어버리니까 음. 정말 안타까워요. 저도 맞아요. 여기가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오르동은 지금 오피스텔만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오피스텔 밑에다 상가를 넣으면 되는데 상가도 없애요. 없애고 그나마나 남아있는 시장까지도 없애니까 상업지역은 이제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네, 네, 네. 오리동이 완전 태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처럼 요즘 도시의 이런 그러니까 여기 오르동과 같은 이런 변화들에 대한 얘기들도 아마 이따가 경민 씨하고도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야기가 어느새 꽤 조금 나눈 것 같아서 노래 한 곡을 듣고 돌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두 분한테 신청곡 하나씩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일단 인현 씨의 신청곡을 먼저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이 곡을 신청한 이유까지 조금 생각해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죠. 한번 그런 얘기와 함께 곡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조용필 선생님의 꿈인데요. 네, 조용필 선생님. 네, 그 선생님이시죠. 맞네. 근데 이제 저는 혹시 사장님도 좀 아실 만한 노래를 해야겠다 생각도 네, 했고. 네, 네. 안 그래도 지난 주에는 고추 잠자리를 들었었어요. 아 그렇군요. 김영동 네. 사장님의 신청곡으로. 네. 그래서 이 노래를 저희 그 친구들끼리 누가 이사를 가거나 하면 배경음악으로 많이 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사를 보시면 뭐 꿈을 가지고 서울에 도시에 온 청년들 그런 느낌이 나고 그런 청년들이 근데 서울 와서 사실 막상 살아보면 너무 외롭고 약간 소외되고 이런 면이 많아서 그런 거 감정들이 너무 잘 담겨 있어서 자주 듣는 노래라 한번 같이 듣고 싶습니다. 네. 효숙 사장님 아시는 노래 그럼요. 네, 네. 그럼요. 저는 사실 제목만 보고 이거 무슨 노래였지 하다가 이렇게 이 노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직 지금 틀어보진 않았는데 네. 그 조용필 선생님이 70이 넘으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 아마도. 그럴 것 같네요. 예, 예, 세월이 예, 많이 예. 흘러서. 네, 네. 근데 청년으로들 다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요 몇 년 전에도 재밌는 노래를 또 신곡으로 들고 왔던 기억도 그러셨더라. 나고요. 예,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인현 씨의 신청곡 조용필의 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또 선을 바꿨고요.
고향을 찾아가네. 나는 지금 홀로 남아서 빈속을 헤매다 초라한 골목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저기 저 별은 나의 마음을 알까, 나의 꿈을 알까. 괴로울 땐 슬픈 노래를 부른다. 슬퍼질 땐 차라리 나 홀로 눈을 감고 싶어. 고향의 향기들을 면서 저기 저 별은 나의 마음을 알까, 나의 꿈을 알까. 괴로울 땐 슬픈 노래를 부른다.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흙인지 그 누구도 나를 안내. 슬퍼질 땐 차라리 나 홀로 눈을 감고 싶어.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네, 조용필의 꿈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노래 나누는 동안 제가 이제 경민 씨의 이렇게 SNS 활동에 대한 조금 수다를 나누고 있기도 했는데요. 경민 씨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네, 제가 일단 한 가지 저부터 좀 질문을 하자면, 요전에 이제 전 서울 수집이라는 아까 소개해주신 그 이름도 이제 이번에야, 그러니까 어제야 얘기도 했고,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인현 씨가 카톡방을 이제 우리 셋이 한번 만나자 하는 거에서 일정 잡으려고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그때 저한테 소개해 주실 때 서울의 다양한 것들을 모으고 수집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었는데요. 그 소개가 되게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되게 다가오기도 했는데, 그 약간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일까 하는 궁금증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실까를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서울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이제 모은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는데, 뭐 되게 사소하게 얘기하면은 뭐 서울과 관련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풀어서 글을 사진이랑 글이랑 같이 올리기도 하고, 네네네. 뭐 서울을 이야기하거나 서울을 담은 책을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굿즈, 네네. 사람들이 이제 서울을 주제로 해서 이제 만든 상품들이 있으면 그것도 찾아서 이제 제가 구입을 해서 그것도 소개해드리고, 뭐 실제로 뭐 이렇게 장소 같은 어떤 동네 같은데 제가 답사를 다니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서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뭐 뭔가 물건부터 시작해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모으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뭔가 그 범위가 정해져 있진 않고, 네네네. 그 아무튼 주제가 서울이면 다 웬만해서는 다 모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네, 그거를 네. 혼자서만 알면 좀 네. 되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네. 그걸 모아서 알려주는 의미에서 이제 계정을 운영하기 시작한 네, 거예요. SNS까지 네. 하게 되신. 어제 제가 조금 살펴봤는데 저는 이제 이게 그 누구든지 이제 보면 내가 관심 가는 것부터 눈에 들어오잖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그 공간들, 특히 오르시장 같이 약간 개발 문제 같은 거 겪고 있는 곳들의 이렇게 사진이나 내용들이 눈에 먼저 들어왔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다양한 네. 것들을 모으고 계시네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혹시 이런 활동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2016년부터 했던 것 같아요. 16년부터요. 와, 그러면 7년 차 활동을 하고 맞나? 6년 차인가? 아, 네. 네. 사실 저도 이 구루 FM 활동을 16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6년간 뭐 했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방송을 하고 계시죠. 자리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여러 곳들 다니시는 중에 이 오르시장에도 다녀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성원떡집 사장님들하고는 구면인 걸로 제가 네. 알고 있는데 여기는 좀 어떻게 또 다녀가시게 되셨을까요? 여기도 그냥 처음부터 알고 온 건 아니었고 네. 어쨌든 구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구로에 관련된 이제 그 책을 만드는 아까 인현 씨가 얘기했던 구로문화재단에서 네네. 제가 책을 만드는 이제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네. 하다 보니까 구로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아, 예.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우연히 여기를 지나가다가 오류동을 네. 네네네. 평소에 제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현장을 좀 많이 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세히 보지 않아도 대충 분위기만 봐도 어떤 곳이라는 걸 아는데 여기도 이제 와서 보니까 막 현수막이랑 이런 게 붙여져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냥 네네. 뭔가 여기도 뭔가 이슈가 있구나라고 하고 이제 들어와서 봤던 것 같아요. 네. 그, 네. 네. 그 당시가 한 몇 년도쯤이었죠? 그 작년이었으니까 작년, 네, 네네네. 2021년. 그럼 지금하고 대략 비슷한 풍경이었겠네요. 네네. 네네네. 이 현수막들이 이제 몇 년 동안 또 쌓여온 현수막들이거든 주변에 붙어 있는. 네. 16년도만 해도 사실은 이렇게 빈 가게 모습들로 더 많이 보였는데 영동 사장님이 오르시장에 뭔가 행사가 열리고 활동이 있을 때마다 그 현수막을 버리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붙여둬서 지금 같은 여러 이제 글귀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맞아요. 됐는데요. 오르시장 상인들의 발자취. 네. 그때 디전 발자국이에요 이게. 네. 예, 맞아요. 한 발자국 갈 때마다 이 글귀가 다 주옥 같은 글이에요. 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말이 나온 거거든요. 다 네. 정말로 읽어보면 다 주옥 같은 글이에요. 네. 이런 글이 어떻게 나왔지 이럴 정도로 지나와서 보시면 예. 네. 지금 쫙 읽어보면 이랬구나 그 기억이 또 떠오르는 떠오르고 네. 아픈 기억도 맞아요. 생각이 나고 맞아요. 여러 가지. 저기 옆에 보면 이제 이 세월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게 저희 왼측에 보면 이제 시장님한테 50년 전통시장 없애고 이런 거 오르시장 사업 좀 이렇게 제대로 봐달라 했는데 그 당시는 박원순 시장이었고 저걸 쓸 당시엔 이제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영동 사장님이 또 저기 종이를 덧붙여서 맞아요. 오세훈이라고 바꾸기도 하고 그런 또 흐름들이 그런 재미가 있는 또 공간이기도 한데요. 그 당시 오셨을 때도 여기 김영동 사장님이 먼저 이렇게 알아보시고 네네. 말을 거셔서 여기 시장 2층도 좀 소개해 주시고 했던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그날 좀 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오르시장은 좀 어떤 인상으로 남으셨었을까? 일단 규모 같은 게 그 들어와서 봤을 때 엄청 넓은 느낌이었고 또 1층만 있는 게 아니라 2층으로 맞아요. 되어 있고 3층까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위에 더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외부에 노출된 저런 계단 같은 게 좀 네. 다른 시장이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계단이 군데군데 있고 네. 근데 또 이렇게 다 완전히 또 가려져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펜스가 쳐져 있으니까 네. 이렇게 제가 안쪽에 보려고 이렇게 네. 뛰기도 했었거든요. 아. 전 키가 작으니까 네. 이렇게 뛰어서 보고 이렇게 펜스 하면서 너머로. 예, 네. 뭔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흔적들이 보이는데 네. 여기가 왜 지금 이런 상황일까라는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저는 지나가면서. 뭔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흔적들은 분명히 많이 네, 보이는 곳인데 보이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비어 있을까라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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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저도 약간 비슷한 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시장을 처음 봤을 때 오르 시장을 지금 경민 씨 정도의 디테일로 그 당시 보진 못했었지만, 네. 네. 그다음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이제 좀 두 분께 저는 이제 이어서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두 분께 동시에 물어보고 싶은. 그 전에 혹시 효숙 사장님 이렇게 얘기 듣다가 경민 씨나 인현 씨한테 좀 더 물어보고 싶은. 제가 언제나 갑자기 사장님한테 뭔가 질문을 요구하죠.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네, 편하게 또 생각이 나시면 편하게 예. 끼어들어 주셔도 예. 좋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봤을 때 두 분 다 나름의 방식으로 이 구로라는 지역과 이렇게 인연을 맺었던 시절들이 시간들이 있으셨던 건데요. 경민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앞서 또 이미 물어본 것 같기도 하지만 조금 그 시간들 속에서 이렇게 지금 떠올려봤을 때 좀 기억에 남는 일화나 어떤 혹은 그 당시 어떤 이렇게 느낌들 같은 거 조금 생각나시는 대로. 제가 물론 미리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받긴 했죠. 그러긴 했지만 지금 또 떠오르신 대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인현 씨는 경민 씨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네. 인현 씨는 어떠셨어요? 네. 남그룹 하실 때도 그렇고. 네. 네. 구로가 이제 제 지도를 봤는데 약간 나비 모양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네. 그런 느낌이 있네. 그 안양천을 가운데 기점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진. 근데 약간 오리동은 왼쪽 날개 있잖아요. 근데 저는 네. 약간 오른쪽 날개에 많이 활동을 했었어요.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그때 그 오른쪽 날개에는 좀 약간 그 중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네, 지역들이 네. 많이 있고 지금 디지털 그렇죠. 단지가 맞아요. 있어요. 네. 그게 되게 특이한 풍경이라 그게 엄청 다른 풍경인데 그냥 똑같은 지역에 네, 네, 네. 이렇게 막 섞여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저에게 굉장히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걷는 걸 걸어서 어딘가 가는 걸 좋아하는데 네, 네. 거기는 정말 사람이 걸어다니기가 좀 힘든 차 위주의 그냥 차만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 걸어서는 막 기찻길에 막히고 저 길에서 막히고 이렇게 해서 갈 수가 없었던 아무튼 그런 되게 삭막하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는데 약간 건너서 이 왼쪽 날개 와 보니까 오류동이나 이런 지역들은 너무 사람이 걷기에 되게 좋은 곳인 것 같아요. 특히 이 시장 입구도 들어오다 보면은 입구가 되게 사람이 그냥 몇몇만 지나다닐 수 있는 되게 좁은 골목길인데 이런 것들이 서울에는 거의 이제 막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차가 먼저 다녀야 되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길은 다 없애버리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통시장의 매력도 그렇고 이런 골목길의 매력이 저는 사람이 안전하게 걸어서 다닐 수 있고 또 이렇게 걷다가 막 마주치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서 그냥 상가를 둘러보면서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그냥 눈도 마주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구로의 매력이기도 하고 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인데 이런 게 많이 서울에는 없어지는 추세인 것 같아서 그게 좀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장님은 어떠세요? 맞아요. 비슷한 지금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말씀하신 게 같은데. 맞아요. 지금 사람 사는 공간이 자꾸 좁아지고 현대화되다 보니까 오리시장이 이렇게 전통시장이 오리시장처럼 전통시장을 없애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일본에도 전통시장을 없애고 주상복합으로 획일화된 개발 방식으로 가다가 지금 현재는 그 주상복합을 없애고 시장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공간도 없어지고 지역적으로 소통할 공간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너무 삭막하다 보니까 우울증도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시장을 만든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네. 모 국회의원님한테 들은 것 같은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똑같아요. 눈 마주치고 옷깃 스치고 그게 또 인연이 돼서 말도 하는 걸을 수가 있고 또 여기는 전통시장에 들어가면 물건을 사는 게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안면 트고 가다 보면 서로가 정이 생기고 그분이 이제 단골이 생기고 서로가 이제 왔다 갔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고춧가루만 사러 가는 게 아니라 나 고추장을 담으려고 하는데 고춧가루 몇 근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것도 물어볼 수도 있고 정보 교환도 되고 네.
그런 이런 좋은 공간이 자꾸 사라진다는 게 저도 서글퍼요. 슬프고 저도 이제 재개발한다 그러면 가보기는 하는데 무조건 핵이라든 개발 방식으로 상인들이 다 그냥 무대포로 그냥 쫓겨나더라고요. 이게 대안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강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약자는 밀려나게 돼 있고 강자가 와서 이제 돈을 벌어서 나가는 형식으로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는 와서 피부로 와 닿는데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맞아요. 저는 반대로 현대화된 시설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공간에 익숙하게 살아온 그래서 이게 뭔가 이런 지금 시장과 같은 공간이 소중함 같은 거 저는 외려 모르고 살아왔다가 이제 이 오류동이라는 동네를 만나면서 이런 게 있구나 내가 뭔가를 도시 생활에서 뭔가를 놓치고 살아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도 나는데요. 네, 혹시 경민 씨는 이어서 조금 오류 시장이나 혹은 이 구로 지역에 아마 다른 곳들도 좀 많이 다녀보셨을 것 같은데 돌아보시면서 그냥 하나로 딱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규정하기 어렵겠지만 어떤 인상들을 얘기해 주시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거를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여기 오류동의 그 가장 장점은 그 연결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시장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 시장을 통과해서 지나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지점에서 이 시장이 되게 잘 관리가 되고 어떻게 되면은 엄청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지속 가능한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는데 그게 그 이 시장에서 출발해서 이 뒷동네로 가는 어떤 길이나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그 골목길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구심점 같은 위치에 있어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오류동 자체가 다 약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시장만 그런 건 아니고 이 주변에 다 이제 그런 연결성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다 연결 이렇게. 근데 그런 게 잘 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아시는 분들만 아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시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잘 활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또 그 좀 여기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어쨌든 사장님이 뭔가 구심점이 돼서 이게 그러니까 개발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올바른 방식으로 이렇게 과정을 밟아서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 대한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좀 인상을 받았거든요. 네, 다른 데는 좀 이렇게 막 엄청 격하게 하면서 그게 무조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여지는데 여기는 어쨌든 사장님들이 그 계속 뭔가 공부를 하시면서 그 단계를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이 뭔가를 계속 이제 그거를 메시지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의 메시지의 방향이 되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맞아요. 말씀대로 사실 오류시장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곳들은 사실 서울에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계속 무엇이 더 맞을까를 끊임없이 말할 수 있는 건 또 쉬운 일이 아니라서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또 다른 지역에 많이 계시겠지만 또 어찌 보았을 때 또 흔치 않은 안타깝게도 흔치 않은 어떤 풍경이라는 생각도 저도 드는 것 같아요. 사장님도 아마 이 아까 공간에 대한 얘기나 이런 얘기 많이 사장님한테도 효숙 사장님한테도 많이 들었던 얘기라는 느낌도 있어서 지금 경민 씨가 해주신 맞아요. 얘기가 다 옳은 말씀 제대로 짚어주셨네요. 그래서 더 막 이렇게 안타까움을 막 표하셨던 기억들이 많이 나요. 여기가 진짜 지역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인데 그걸 몇 년째 못 하고 몇십 년째 못 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2004년부터니까 그렇죠. 17년째 이러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잘못된 거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의협심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지금은 진짜 힘든 상황이에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버틸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정주 의식이 있어서일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저희 아들이 둘이 있는데 30이 넘었어요 다. 근데 그 애들도 여기서 태어나서 아직도 살고 있고요. 앞으로 떠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도 살기 좋은 동네고 네. 저희 같은 서민은 정말로 살기 좋아요. 교통 좋지. 시장만 있으면 아주 완전 그거야 뭐 100%. 또 삶의 터전이 여기 있었고 40년 넘게 또 이제 터를 닦아왔고 쉽게 떠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잘 좀 됐으면 좋겠고요. 주민들도 여기도 주민들이 뭐 1년 2년 살다가 가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30년이 넘었고 여기 상인들도 마찬가지예요. 30년이 넘게 장사를 하셨고 그러니까 그냥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이다 생각하고 그냥 꾸준하게 그냥 변함없이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17년을 글쎄 되돌아보면 17년인데 벌써 그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가 영동 잘 사장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맞아요. 아 그런 와중에 또 손님이 오셨는데 아마 영동 사장님이 맞이를 해주시려나? 효숙 사장님 잠깐 다녀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 또 사장님이 오셔서 여기 네. 그래도 말씀은 다 매쯤이 딱 되고 네. 나가서 너무 다행이네요. 네.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거의 또 방송을 1시간 가량 해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어느새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는 이렇게 제가 질문 하나 더 하고 노래 듣고 돌아와서 마무리 좀 인사 나누고 또 노래 한 곡 들으려고 그랬는데 이걸 좀 압축해서 우리 그냥 이렇게 오늘의 소감 같은 거 나누고 그 경민 씨의 신청곡 그리고 효숙 사장 아니 영동 사장님의 신청곡이 또 하나 있거든요. 네. 그 두 곡을 그냥 연달아 네, 듣는 걸로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분 오늘 좀 어떠셨어요? 이런저런 얘기 좀 정신없이 나눠보게 됐는데 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작년부터 그 구로문화재단이랑 연이 돼서 네. 그 시작이 되긴 했지만 네. 개인적으로도 어쨌든 구로에 대한 애정을 좀 가지고 있는 편이어가지고 네네. 계속 이제 사장님도 다시 만나 뵙고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하는 시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외부에서 뭔가 이렇게 겉에서 그냥 돌면서 다니는 것보다 같이 이제 얘기 나누고 생각 듣고 하는 시간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얘기한 김에 마무리 두 분 다 각자 지금 하시고 계신 활동 끝을 조금 이렇게 네. 이런 데 가시면은 볼 수 있어요 이런 혹은 그런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특정한 뭐 프로젝트든 그런 거 조금 홍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 억지로 하실 건 아니고요. 네. 저는 그냥 SNS, 인스타그램 서울수집 검색하시면 네네. 보실 수 있어요. 제가 하는 활동들. 네. 네. 인스타그램에서 서울 수집을 검색하면은 네. 경민 씨 운영하시는 그 어떤 포스팅들을 네. 볼 수 있는. 저 어제부터 조금씩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곳곳 사시는 분들도 여기 우리 동네 얘기네 하는 것들이 워낙 많은 자료들을 축적해 오셔서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인현 씨도 이어서 오늘 좀 어떠셨는지. 네. 저는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 떡집을 하시고 네. 부산에서 낙원 하세요. 떡집. 맞아요, 부산에서. 네.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도 전통시장 안에는 안 계시고 그냥 조금 벗어난 전통시장 바로 옆에서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보면 항상 이제 뭐 저번에 정육점 집에서 떡을 해줬으니까 이번에 가서 좀 팔아줘야 된다 이러면서 가서 사시고 그리고 또 정육점 집에 가는 김에 뭐 옆에 과일집에서 또 먹고 사시고 네. 그 나물 팔던 할머니가 안 보이네 뭐 아. 건강이 안 좋으신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항상 있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모님 사시는 지역도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물건을 주고받는 거지만 거기서 되게 오고 가는 뭐 정도 있고 네. 서로 간에 뭐 안위도 한번 물어보고 그런 것들 그 되게 외롭지 않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가치 같은 게 그런 건 숫자로 표현하거나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너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제일 잘 느끼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지킬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 오류시장 같은 곳도 그런 것들 좀 잘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이어나가기를 저도 응원하려고 합니다. 네. 두 분 다 말씀들 너무 잘 하셔서 그리고 되게 공감되는 얘기들이어서 오늘 너무 즐겁게 듣고 있는데요. 네. 혹시 마침 지금 마무리하면서 이제 노래 틀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사장님 두 분도 오늘 조금 사실 우리가 이제 방송에 이 금요일 2시에 놀이시장이라는 방송에 한 번에 이렇게 매짐을 앞두고 있죠. 저희가 다음 방송을 조금 마무리를 해서 이제 겨울가는 또 여기 시장이 좀 바쁘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또 쉬는 시간을 가질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우리가 다음 방송에서 하겠지만 네. 오늘 좀 어떠셨는지.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대단한 분 두 분이 나오셔서 정말로 저희가 할 얘기를 두 분이 다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도 잘 짚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열악한 오리시장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또 한 번 다짐하게 되는 게 인현 씨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지역에 와서 제가 이제 뭔가 이웃과 인사를 나눈다, 뭔가 이런 개념들을 되게 조금 그러니까 기존에 좀 낯설어 했었던, 물론 옛날에도 이제 이웃들 좀 친한 사람들은 지내곤 했지만 그런 중에 제가 지금 구로에 사는데 그러니까 여기 살면서 이제 재밌는 풍경 중 하나 이런 마을 버스 같은 거 타면 서로 그러니까 승객과 기사님이 매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사실 그게 저는 처음 경험하는 거였어요. 다른 지역에 살 땐 모르고 살았던. 그래서 저도 요즘은 수줍게 나름대로 인사를 하곤 하는데 그 기억이 또 떠오르기도 하고 저도 진짜 오늘 여러 가지 좀 생각들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서 그게 고맙습니다. 행복한 마을살이에요. 맞아요. 정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 여전히 옆집 사람하고는 제대로 인사 못하고 막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 오늘 또 약간 네 한번 마음을 또 다잡고 가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그럼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인현 씨의 신청곡을 들었고 이어서 경민 씨의 신청곡 그리고 영동 사장님의 신청곡을 이어 들으면서 마무리 해보려고 하거든요. 두 분 다 신청하신 노래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경민 씨. 네, 저는 검정치마의 내 고향 서울은 이런 노래인데 네. 제가 서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서울에 올라와서 오래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 2의 고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노래를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서울에 젖어드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원래 서울에 나고 자란 듯한 느낌. 네, 그런 걸 계속 요즘에 곱씹고 있어서 이 노래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내 고향 서울엔 일단 제목에 뭔가 확 느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영동 사장님 노래 들어볼 건데 영동 사장님의 신청곡 또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나훈아의 부모요. 나훈아의 부모. 이 노래는 두 분 다 오늘 약간 부모님에 대한 주제의 노래를 신청을 하셨어요. 연말이 되다 보니까 영동 사장님은 이 노래가 왜 떠오르셨어요? 오늘 매끄럽게 잘 나갔어요. 방송이 매끄럽게 잘 나가서 그런가요? 제가 좀 부끄러워지는데 매끄럽게 오늘 못해가지고 맨날 더듬다가. 그러게요. 오늘 근데 효숙 사장님이 말씀을 진짜 잘해주셨어요. 아니요. 평소엔 영동 사장님이 말하는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제 영동 사장님이 가게일 때문에 많이 말씀 못하신 중에 주문이 또 갑자기 들어와서요. 네 맞아요. 갑자기 주문이 또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경민 씨가 신청하신 검정치마의 내 고향 서울엔 그리고 영동 사장님의 신청곡 나훈아의 부모 들으면서 오늘 금요일 2시엔 오르시장 10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안 더듬어. 부산치 바다는 진행자 맞으세요? 동백나무 꽃이 피었고 내 고향 고생하셨습니다. 먼 길을 여기 오셔서 아직 눈이 와요. 안부를 물어볼 때면 들리지 않고 말할 수 있죠.
아직 눈이 와요. 눈 비비며 겨울잠을 이겼더니 내 고향 서울에 아직 눈이 와요. 쌓여도 난 그대로 둘 거예요. 발 디딜 틈 없는 명동거리로 그대 살던 홍대 2층 집들에 우리 할아버지 산소 위로 조용히 쌓여만 가네. 내 고향 서울에 아직 눈이 와요. 얼었던 내 마음도 열 틈 없이 내 사랑 서울에 아직 눈이 와요. 쌓여도 난 그대로 둘 거예요. 쌓여도 난 그대로 둘 거예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에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나를.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에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나를.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